예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예금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금이 모두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환율, 금리, 대출,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예금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믿음이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금의 안전함 뒤에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당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금, 왜 안전하다고 믿는가? 우리가 예금을 안전하다고 믿는 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금은 원금 보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 만기 시 약속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예금의 가장 큰 매력이죠. 둘째, 정부의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의 일부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금에 대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은 접근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투자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은행에 가서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금은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름의 장점을 가집니다. 물론 주식이나 펀드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예금은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며 저금리 시대에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금은 우리에게 안전한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에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의 함정 인플레이션. 예금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1년 전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라면 한 봉지가 지금은 1,100원이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면 당신의 돈은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돈은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는 것이죠. 1년에 3%의 예금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당신의 돈은 오히려 2%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예금의 함정입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예금했는데 오히려 돈의 가치가 깎여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든 예금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금이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의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의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할 때는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 신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 상품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변동금리 예금이나 특수한 조건이 붙는 예금 상품은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도 높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금 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돈을 예금 외에 다른 투자 상품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산 배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지만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보를 얻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금융 관련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예금은 여전히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예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위험, 그리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금의 함정을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금은 어떤 목적의 돈인가요? 생활비, 비상금,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넣어둔 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예금 이후의 선택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